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세션 시작할 텐데요. 두 번째 세션은 안전인증 획득 프로세스 및 노하우라는 주제로 제가 이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협동 로봇은 안전한 건데 왜 이토록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나? 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의문을 이제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나마 그럼 안전검증을 왜 해야 되냐? 그 필요성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검사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예, 안전검사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그 제도잖아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인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 안전검사라는 게 보이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쉽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요약하는 것보다 뭐 공식적인 사이트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쉽게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 안전검사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길다 싶어서 좀 요약하면요.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 좋은 제도죠. 네, 그래서 이제 다들 검사는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또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 유해,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것들이 뭐냐? 네,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보면 또 이 부분도 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뭐 프레스, 전단기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데 우리의 13번에 보면 산업용 로봇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산업용 로봇도 안전검사 대상이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앞 세션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협동 로봇도 산업용 로봇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협동 로봇을 말씀드리는 것도 이 안전검사에 대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안전검사 대상에 대한 이제 좀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근데 이런 법령, 규제 이런 것들이 결국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좀 산업이 잘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유도리 있게 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산업용 로봇이라도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로봇 전체 모션에 대해서 그 TCP 최대 속도가 250mm/s를 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로봇 주위의 사면에 대해서 1.8m 이상의 펜스를 칠 경우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를 제외하면은 무조건 그냥 안전검사를 일단 받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럼 안전에 대해 검증한 자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산업용 로봇을 사용할 때 그 왜 안전검증을 해야 되는지는 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럼 넘어가면 그럼 이제 안전을 검증할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또 잘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제 1.8m 이상의 펜스를 설치하던가 아니면 우리 협동로봇 같은 경우는 이 펜스 설치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한국 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네, 그 방법은 국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설치 작업장 안전 인증을 받는 방법과 자가선언이라고 부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설치 작업장 설치 작업장 안전 인증은 제3자 인증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외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설치 작업장 안전 인증 쪽에 좀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공정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도입에 대한 제안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럼 그랬을 때 뭐 서로 협의가 잘 되고 타당하다 생각이 들면 로봇을 이제 구매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을 설치를 하시고, 근데 이제 사용하시려면 결국 아까 안전검사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전검사 전에 안전인증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로봇의 안전을 검증해야 하는 이유와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안전인증 획득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인증 획득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안전검사 전에 시행하시면 되는데요. 안전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국내 기관은 한국로봇사용자협회와 대한산업안전협회 기관 두 개가 있습니다. 좀 디테일한 부분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두 기관 모두 이러한 안전인증을 받는 방법은 좀 비슷해요. 프로세스는. 큰 프로세스는 비슷하고, 그래서 결국은 안전인증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서류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현장 심사를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증서 발급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 서류 심사나 현장 심사 단계에서 페일,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다고 판단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완 요청이 나올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완하신 다음에 다시 심사를 계속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엉뚱하면 아예 그냥 진행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안전 전문 업체랑 좀 진행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보시면 프로세스는 간단하잖아요. 어렵지 않으실 텐데 사실 중요한 건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진행하는 게 어렵다고 좀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전인증을 획득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도록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좀 공유를 드릴게요. 이게 노하우라고 하면 결국 안전인증 획득을 잘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이 잘한다는 개념이 조금 관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저는 이제 ROI라는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ROI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ROI가 이제 제 영어는 좀 발음이 안 좋아서 한국말로 하면 이제 투자 대비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일을 했는데 효과가 10이 있다. 그러면 이게 엄청 ROI가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인증 획득 업무에 대한 ROI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최적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안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최적의 안전 대책 수립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안전 대책을 쉽게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의 대책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게 최적의 안전 대책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사실 앞 세션에서 저희 신현섭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충돌 허용 분석을 먼저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센서나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이 아마 이제 최적의 이제 안전대책 수립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방법이 제가 좋다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센서를 이용하는 그 방법일 때 이 센서가 결국 PLD 등급 이상의 안전 센서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좀 고가입니다. 좀 비싸요. 네. 뭐 회사마다 이제 이 유통하는 금액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소비자가가 좀 많이 비싸고요. 아마 한 350만 원, 한 개당 350만 원 정도가 되고, 두 개 쓰면 이제 뭐 700만 원이고, 그리고 센서는 센서만 쓰는 게 아니라 센서를 사면 그럼 세이프티 PLC라는 애가 또 달리겠죠. 그럼 세이프티 PLC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 부가적으로 사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꽤나 이제 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이슈가 되는 게 납기 이슈가 또 있어요. 그럼 납기를 맞추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을 또 유도리 있게 조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 부분은 뭐 차차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펜스를 설치한다. 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은 둘 다 불필요한 공간을 좀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장 부지를 좀 지금은 뭐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장 부지가 결국 돈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 돈이 되냐면 그 우리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되게 필요 없는 공간을 계속 쓰고 있다. 이거는 그냥 뭐 쉬운 말로 그냥 돈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다니는 거랑 어차피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안전 비용을 제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먼저 이제 그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웨비나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우선 지원 사업은 국내 이제 로봇 산업 분야에 이제 좀 큰 역할을 하고 계신 세계 기관 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사용자협회에서 모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각 기관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진흥원에서는 협동작업 공정기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장 실사 후에 필요시에 센서 제품을 지원하거나 센서를 그냥 하나를 제공해 드려요. 그리고 이제 PFL 모드 적용을 위해 필요한 그 이제 충돌 안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이제 그 비용을 좀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업 부담금이 좀 없는 편이죠. 그러니까 거의 0원이죠. 기업 부담금이. 그래서 혜택이 큰 사업이라서 이게 조금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을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아는데 뭐 필요하시면 한번 문의해 보시고 아니면 내년에 로봇 도입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러면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산업협회는 이런 지원 사업 말고도 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엄청 큰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뭐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일단 지원 사업 부분에서는 일단 위험성 평가 쪽에 좀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공정 설계하실 때 이런 안전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자문과 이런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사용자협회 네, 사용자협회는 안전인증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안전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안전인증 심사비를 일부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 기업 규모에 따라서 50%에서 70%까지 환급해 주는데 중소기업이 70% 환급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중소기업 경우는 로봇 한 대당 50만 원이 안 돼요. 심사비가. 네, 좀 저렴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협동운전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 있었던 지원 이름은 똑같은데 올해 작년보다 지원 범위가 훨씬 넓어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원 사업을 이용을 하시면 그 저희 PFL 모드를 많이 하신다고 하면 충돌 안전 분석에 대한 비용이 이제 지원이 다 돼요. 네. 그래서 최대 로봇 2대까지 이제 가능한데 그 이상이면 좀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왜 좋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PFL 모드로 인증을 받으실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안전인증 획득에 필요한 이제 비용 자체가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로 안전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제 혜택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정해져 있고 빨리 신청이 좀 해주셔야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국로봇사용자협회 사이트 들어가서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것들이 많으실 것 같고 이번에는 좀 추가적으로 제가 새로운 거 하나를 좀 가지고 왔는데 프론트 로딩이라고 프론트 로딩을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프론트 로딩 알고 계신가요? 이미 많이 보편화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제 웨비나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프론트 로딩을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프론트 로딩입니다. 네. 한글로 표현해 보면 좀 쉬운 느낌 드시나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한 이유는 이쯤 되면 좀 약간 지루해 하시거든요.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가벼운 유머를 넣고 싶었는데, 네, 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그 프론트 로딩이다. 이거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면,
결국 이제 앞으로 발생할 만한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서 미리 해결하는 선제 대응 전략을 의미합니다. 말이 좀 거창해요. 그러니까 결국 미리 발생할 문제를 미리 대응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한 개념인데 이 개념이 실제 이런 산업에 적용되기가 된 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다고 하긴 좀 그런가요? 20년 정도 됐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98년 정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2000년 정도부터 사용을 했다고 돼 있는데 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외국부터 좀 먼저 진행을 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일 먼저 진행한 곳이 일본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 프론트 로딩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 20년 정도 이상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제조업에서 이렇게 좀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 제품 개발 쪽에서. 근데 그뿐만 아니라 금융 쪽, 소프트웨어 기획 쪽, 여기 뭐 등등 이제 프론트 로딩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금융 쪽은 뭐 작년에 저기 미국에 그 아시죠? 금리 올리고 막 그런 거. 그게 뭐냐면 나중에 발생할 문제를 이제 그때 대응하기에는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드니까 애초부터 조금씩 올리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냥 프론트 로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제조업에 있잖아요. 일단은 대부분이. 네, 그러면 제품 개발 쪽에 예시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제품 개발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이 밑에 단계 보시면 되는데요. 이 X축 보면 이제 개발 기간 및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Y축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단계마다 들어가는 이제 시간과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보면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좀 많아요. 근데 결국 시간과 비용이라는 건 리소스가 들어간다라는 건데 그거를 앞에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 시간과 비용이 왜 많이 들어가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일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설계 다 해놨고 시제품 만들어 테스트 다 했고 양산 준비까지 끝났는데 갑자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뭐부터 다시 해야 돼? 설계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러면 좀 나중에 후반부에 갈수록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게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요. 전통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원래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컨셉을 잡고 그다음에 설계한 다음에 시제품을 만들어요. 그럼 시제품을 만들어서 성능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디자인을 하고 물론 이제 테스트 했는데 한 번에 오케이 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디자인을 하고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하고 이 과정을 반복을 엄청 많이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완료가 되는 건데 이 엄청 많이 되는 이 부분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프론트 로딩 개념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싸리 그냥 이제 시제품이 만들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이런 성능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 테스트 과정을 초기 설계할 때 하려면 이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성능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기술은 그 큰 범주로 이제 CAE라고 부릅니다. 네. 경상도 분들은 K라고도 부르거든요. 제가 부산 출신인데요. 서울 와서 의사소통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K입니다. 왜냐면 이게 캐드캠 K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캐드캠 CAE라고 부르니까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캐드캠 K라고 불렀더니 좀 되게 촌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그 잠재적 문제, 나중에 발생할 잠재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한 그게 이제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분야는 어떻게 되냐면 이 후반부에 있는 그 발생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점점 앞으로 이제 땡겨오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네. 점점 앞으로 가는 게 좋은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프론트 로딩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제품 개발 쪽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비슷한데요. 우리는 로봇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활용하는 프로세스의 이 프론트 로딩 개념을 좀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프론트 로딩 개념 적용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잠재적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있는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이런 것 근데 그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 프론트 로딩 앞으로 당겨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제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투자했는데 효과가 좋은 건 투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근데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활용 프로세스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과 이 설치 단계와 인증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설치를 계획대로 해봤어요. 근데 성능이 안 나와. 좀 머리 아프죠? 그럼 성능을 또 그 구현을 하기 위해서 막 이때 마이 레이아웃까지 바꿔야 된다. 그러면 진짜 큰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안전 인증 쪽. 성능까지 구현을 어떻게 해놨어요. 근데 안전 인증 쪽이 생각보다 그대로 그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펜슬 칠했는데 갑자기 옆에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 때문에 펜슬을 못 쳐.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주변에 있는 장비를 고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펜스나 센서 설치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레이아웃을 좀 변경해야 된다. 이러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잠재적 문제로 선정을 한 거고, 그러면 결국 프론트 로딩을 개념을 적용하면 얘를 앞으로 당겨오는 거예요. 언제로? 공정 기획 단계로. 네. 그러니까 공정 기획 단계 때 설치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로봇 공정 성능을 예측할 수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예측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구현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모든 기술이 그냥 시뮬레이션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기술이라는 게 이제 공정 설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공정 성능을 예측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거를 아마 좀 활용을 많이 못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20년 전부터 이제 제조업 제품 개발 때 CAE라는 기술을 적용을 한 건데, 근데 그때도 이거를 당장은 안 썼어요. 요즘에는 많이 쓰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도 이제 시뮬레이션 기술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써보면 실제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정확도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확도 차이 때문에 야 이거는 무슨 형식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소프트웨어가 너무 비싸요. 이 CA 솔루션의 이제 뭐 그 대표적인 다 아실 텐데 뭐 엔시스, 아바쿠스 이런 프로그램 아실 거예요. 비싸요. 네, 한 카피당 한 7천만 원에서 뭐 많게는 1억 5천까지 합니다. 네. 하나 쓰는데. 네, 그렇고. 근데 그걸 뭐 한 10개 쓴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옛날 CA조차도 처음에는 많이 보급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CA가 이제 그 기술이 많이 좀 올라오니까 이제 이런 프론트 로딩을 많은 이제 중도 중견기업에서도 그 적용을 하고 있으신 거고요. 이 부분도 우리 로봇 공정 설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술이 좀 좋아지면 뭐 우리 로봇 분야에도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안전인증 획득 단계예요. 그러면 이 단계를 또 공정기획 단계로 좀 불러오고 싶어요. 그럼 뭘 해봐야 될까요? 정해져 있는 레이아웃이 진짜 안전인증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우리 로봇 안전 쪽은 ISO 10218-2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거를 뭐 대략적으로 이제 만족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시라고 저희가 이제 세이프티 디자이너라는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레이아웃 정보랑 로봇 모션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공정 기획 단계 때 디자인을 통해서 이런 거를 이제 안전성을 예측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전성 예측을 했는데, 그러니까 PFL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페일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까 앞 세션에서 설명드렸지만 페일이 나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 페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만 펜스 센서만 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공정 설계를 뿌리는데 필요한 이제 들어가는 리소스가 최소한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견적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SI 입장에서는 도입 제한할 때 나는 이제 최저가로 제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최저가가 아니라 이제 그냥 이제 적당한 선인데도 이제 기술력이 있으니까 최저가가 되는 거고. 그렇게 제한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로봇 사용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일단 견적이 낮으니까 이게 좀 이용하시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자인을 통해서, 세이프티 디자인을 통해서 미리 이제 안전 대책을 좀 한번 수립해 보시면 나중에 좀 추가적인 환경적인 변수가 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렵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늘은 좀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야 돼서 좀 가볍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안전인증 획득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을 좀 짚어보면, 먼저 일단 PFA를 먼저 분석을 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게 이제 좋으시다, 네,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드렸고, 두 번째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어차피 신청만 하면은 혜택을 보는 건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안전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에 들어가는 그 비용을 좀 많이 줄이시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로봇 활용 프로세스에 이런 공정기획 단계에서 프론트 로딩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공정기획 설계 단계에서 이제 공정 성능과 안전성을 예측하는 거를 계속 고민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안전성 예측은 세이프티 디자이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그 세이프티 디자이너는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회원가입 해주시고 저희 그 로봇 SI 같은 경우는 저희와 이제 파트너사 관계를 맺으시면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게 저희가 그 완전 무상으로 드릴 수는 없고 파트너사분들은 무상으로 드리는데요. 그 이제 다른 이제 뭐 제조사분들이나 이제 하여튼 로봇 사용기업에서 사용을 하실 때 저희한테 이제 비용을 좀 그 계약을 통해서 비용을 지불해 주시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하시는 솔루션이라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좀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술전 시스템도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전 전문가가 밀착 기술 지원을 좀 해드릴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별도 연락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굉장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